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한 데이터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데이터는 제가 지금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이제 해본 것이지 제가 뭐 방역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 삼아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뭔가 진지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했고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현재 시점까지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또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 데이터의 트렌드와 주기별 특성을 관찰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나 뭐 전체 데이터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4개 국가를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영국, 미국, 이스라엘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4개 국가를 비교한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여러모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그냥 뭐 방역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랑 자연 조건이 비슷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 비교 대상으로 넣었고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개발할 만큼 굉장히 어떤 의학적인 것들이 그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링크에서 거기는 날짜별 CSV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 순서대로 파일명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사실은 다른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일명 형태가 월, 일, 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21년 1월 1일 데이터가 가장 앞으로 항상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순서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 여기에 있는 CSV를 읽어올 때 방금 한 그 데이터를 설정했고요. 방금 한 거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살펴보니까 날짜 이름도 다르고 컬럼 이름도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하게 했는데요. 일본하고 영국하고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지역별로 나눠서 정리된 데이터를 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썸을 이용해가지고 합쳐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예시로 한국 것만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원래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컬럼 이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날짜 그리고 국가 이름 그리고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데이터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다 똑같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 전체 나라들의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날짜를 인덱스로 하는 피벗 테이블을 생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게 확진자 수, 이쪽이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거는 단순 숫자만 비교한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영국, 그다음 일본,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최근 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자 수를 보면은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우리나라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한번 봐봐야겠죠. 그래서 전체 그 나라의 인구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인구 수로 이제 나눠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나눠줬더니 이쪽이 이제 확진자 비율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수를 나눠놨다는 점. 나눠놓으니까 조금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가장 밑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또 다시 만들어줬어요. 제가 합쳐준 데이터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로 컨트리를 잡아서 데이트를 이제 인덱스로 하고 컨트리를 이제 컬럼으로 잡아서 해줬는데요. 일단 토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전체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그 토탈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돌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요. 다른 국가들별로도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가별로는 따로 이제 데이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합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부분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5개국 데이터 전체, 5개국 데이터 전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해본 결과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계열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5개국 데이터 전체하고 한국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나라들을 보면은 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해가지고 올해 초에 엄청나게 많이 환자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또 봄에 주춤을 하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때 급증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때는 이제 이게
약간 옆으로 이동한 모습인데요. 확진자랑 사망자 그래프가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옆으로 이동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확진자하고 사망자 사망자 발생 사이에는 약간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확진되고 나서 바로 사망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텀을 두고 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주간의 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 데이터를 보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12월 이후에 폭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증가를 하긴 했어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증가를 하다가 7월쯤에 돼서 쭉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유행에는 잘 버텼지만 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다시 증가한 이 유행에는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때 똑같이 같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똑같이 전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별 분석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말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화요일 이후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월요일에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주말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말 효과라는 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지다 보니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제 검사 수가 적게 되어서 주말에는 이 확진자 수도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요. 이제 보통 여름에는 확진자가 적은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확진자가 적은 걸로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바이러스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조금 활동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경향이 덜 하다고 했거든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감기도 적고 독감도 적지만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기별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여기도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기별 분석을 보면은 한국이나 전체 데이터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요일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다른 4개 나라와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었죠. 이제 인구 대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모두 이 4개 나라보다 가장 제일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해왔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불안한 부분은 시계열 예측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조금 이 정도의 기울기를 어쨌든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시계 예측을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30일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데이터보다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잘 해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백신을 맞은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현재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염 방지 대응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